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켜달라는 진정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 전국적으로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서 새 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정하다며 반려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재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배진교 국민경청 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민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이 저지른 반민주적 행태의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제주와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산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고 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공항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항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제주 MBC에서 열린 대담에서는 제2공항은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성장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정말 이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이제 여론이 팽팽한 상태여서 이럴 때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새 정부의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제주를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가질 것으로 보여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침체된 민생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 등에는 첫날부터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고 고령자들은 종이 상품권을 더 선호하면서 부족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주민센터에 마련된 창구 앞이 신청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일을 제한했지만 많은 인파가 몰린 겁니다. 용돈이 보탬이 아주 좋고 나의 개인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직접 발품을 팔아 주민센터를 찾은 신청자 대부분은 고령자들. 모바일 카드나 앱 사용이 서툴다 보니 쓰기 편한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로 받으려 주민센터를 방문한 겁니다. 만약에 올 정도를 가더라도 할머니들한테 딱 카드 기계들이 없잖아요. 카드 기계. 기계는 딱 10,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 딱 주면 거기 편리할 거라. 나이 든 사람들은. 하지만 신청 시작 반나절도 안 돼 종이 상품권 신청은 제한됐습니다. 준비된 수량이 부족해져 종이 상품권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어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 불량으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이들 등으로 지급을 제한한 겁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지류형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량이 좀 부족해서 수요보다는 부족해서 그 지류형 상품권 어르신들 위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전담 대응팀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대리 신청 조건이나 부족한 종이 상품권 지급 신청을 묻는 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이 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왕이면 가지고 계신 탐난이전 카드나 아니면 신용 체크 카드로 발급받으시는 게 좀 우선이에요. 제주 지역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66만 1,200명. 제주도는 종이 상품권이 부족한 일부 주민센터에 추가분을 지급하되
가급적 선불 카드로 신청받아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을 탐나는 전으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소비 쿠폰 신청 기간에 스미싱 문자가 늘고 있다면서 행정과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란 이어서 짚어봅니다.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는 4.3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위원회가 사실상 공백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입니다.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초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4.3 평화재단. 이제 사전 심의가 시작된다는 입장이지만 취재 결과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3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사전 심의할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7명이었던 분과위원 중에 이미 3명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4명 중에는 평화재단 이사장이 분과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단의 책임자가 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사장이 되기 이전에 저는 이제 4.3 위원회 위원이자 분과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분과위원으로서 이것을 심의하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책임지고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또 꾸려야겠죠. 나머지 분과위원은 3명뿐인데다 이들도 사전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왔고 기간 연장까지 해서 잘하도록 했고 수차례 약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단 한 번도 안 지킨 이 시스템하고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 저는 체계를 불가피하게 바꿔야 된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의결할 4.3 위원회가 사실상 와해 상태라는 겁니다. 전체 25명인 4.3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8명. 여기에서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를 뺀 6명은 인사청문회로 사실상 공석입니다. 여기에 17명에 이르는 민간위원 중에 11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사전 심의할 분과위원회는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할 중앙위원회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23년 만에 추진된 추가 진상조사 자체가 좌초될 우려에다 4.3에 대한 국가적 의사결정 구조마저 흔들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늦은 밤 칠성로 상점가에서 불이 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칠성로 상점가에는 노후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서 소방당국도 바짝 긴장했는데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고 옆 건물로 번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건물 2층에서 시뻘건 화염과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염은 하늘 위로 치솟고 불똥은 도로에 계속 떨어집니다. 나가겠어. 위험하세요. 식료품 도매업체에서 불이 났는데 근처 건물에서 장사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업체 대표가 불길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옆 식당에서 밥을 먹던 직원과 손님 10여 명도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있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화재도 나고 있고 펑소리도 나서 불은 20분 만에 건물 2층 내부를 모두 태웠지만 다행히 다른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체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지 않았고 소방도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건물을 둘러싸고 진압해 연소 확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2층으로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지금 2층에는
내부 전소된 상태고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불은 업체 관계자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뭘 하다 보니까 불을 좀 켜놨어서 이거 쓰려고 좀 이따 올라와서 빼야지 그랬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노후된 건물들이 몰려있는 칠성로 상점가는 불길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커질 수 있는 상황. 화재에 대비한 대응 훈련과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 중입니다. 습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수시로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구름만 간간히 지나가겠습니다.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북부 남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26도, 산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30도, 산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30도, 비양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새 5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까지 막히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낮아져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득세를 법인 납부액은 5,866개사에 4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2억 원인 33%가 늘었습니다. 특히 네오플과 카카오, 한국 BMI 등 제주로 이전한 주요 기업의 납부액이 146억 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일감 부족으로 작년과 재작년보다 월 평균 근로일수가 줄었거나 임금 총액이 감소한 건설 노동자 1,800명에게 각각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접수는 이달 말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까지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제주 MBC가 보도한 쿠팡의 프레시백 회수 공짜 노동 논란과 관련해 쿠팡 제주 캠프를 점검한 결과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대다수 노동자들이 애로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업장 환경과 환기시설이 열악한 데다 분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을 강요당했고 쿠팡은 정당한 점검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곶자왈 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곶자왈 숨골의 생태계 기후 대응 표준 관측망 구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수산 곶자왈은 숨골 지형이자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된 생태계 2등급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변에 희귀식물인 새우난초와 가시딸기 군락지도 있다며 내일 열리는 착공식을 중단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